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스위스입니다. 호수 사이라는 의미의 인터라켄이 바로 이 아름다운 마을의 이름인데요. 이름처럼 아름다운 두 개의 호수를 끼고 있는 멋진 마을입니다. (30분이면) 마을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도시. 이곳의 인구는 고작 5,400여 명이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I love Switzerland. It's the most prettiest place on earth. I've lived here 24 years ago, and it's like heaven. You have the mountains, and you've got the waters, and I love it. It's a place to. It's so clean. The people are friendly, and the trains and everything runs so smoothly. 아름다운 스위스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바로 패러글라이딩입니다.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의 풍경 속을 날아오르는 순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으세요? 세계 3대 패러글라이딩 명소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융프라우 지역.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Well, Interlaken is one of the most popular flight destinations in Europe. When I say flight, I mean the paragliding, the hang gliding, or skydiving. And we have about 30,000 guests going into the air every year. So about 30,000 people who go paragliding, hang gliding, who go for the skydiving, or just even take a helicopter for a round flight through the Swiss Alps. So it's quite an important industry to us. 한국인 여행객의 수도 엄청납니다. 인터라켄의 호텔에 투숙하는 한국인은 한 해에 약 4만여 명. 이 중 꽤 많은 이들이 인터라켄의 하늘을 직접 날아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도 직접 패러글라이더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의 풍경, 눈부시게 아름다운 햇살까지. 이쯤이면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날아오를 듯한데요. 오늘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곳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Also Interlaken zeichnet sich sicher aus für eine sehr große Touristenfreundlichkeit. Die Landschaft ist sicher wunderschön. Können wir heute sehen, zum Beispiel. Ja. Die Seen, die machen auch einen riesen Unterschied zu normalen, nur Berge oder nur Seen ist nicht so schön, ist ein bisschen langweilig. Deshalb heißt es auch Interlaken hier, weil wir zwischen zwei Seen sind. Die Flugbedingungen hier auch speziell zum Fliegen sind immer sehr gut, weil wir sind hier ziemlich geschützt von den Bergen links und rechts. 차에서 내려서 설원으로 이어진 길을 6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요. 얼마 후 인터라켄의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넓은 이륙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조종사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준비해 주니까요. 조종사와 연결된 하네스에 몸을 고정시키고 바람을 만끽할 열린 가슴, 해발 1300m 상공으로 뛰어들 약간의 용기만 있다면 준비 완료. 와,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높은 하늘로 날아오른 패러글라이더를 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하늘 위에서 보는 풍경은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조종사와 함께 타는 텐덤 비행으로 조종사가 이끌어주는 대로 산과 호수와 마을이 어우러진 인터라켄의 풍경을 마음껏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풍경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 한국인의 모습도 보이네요. 짓궂은 조종사들의 아찔한 묘기 비행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비명이 절로 나는 짜릿한 순간이죠. 마치 장난감집처럼 보이는 인터라켄의 풍경을 발밑으로 내려다보며 시원한 바람에 몸을 아끼다 보면 어느덧 착륙장에 도착합니다. (20분간의) 짧은 비행이지만 이들에겐 최고의 경험이 아니었을까요? 비행을 위한 천혜의 조건.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은 이곳 사람들에겐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 깜찍한 꼬마에게도 말이죠. Hi. How old are you? Wie alt bist du, fragt er. 5. 5. 5. Oh. Ja. You like paragliding? Du is gerne gleich fliegen. Oh. Why? Warum tust du gerne fliegen? Nee. Because it's good fun. Oh, yeah. 30여 년 전 이곳에 항공 레저 스포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작은 마을 인터라켄은 스위스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We have perfect circumstances. Look at the mountains. Okay. You can take off everywhere. We have good paragliders here in Switzerland. And if you go to Hawaii, it's surfing. If you come to Interlaken, it's paragliding. 넓은 경치와 융프라우와 투노스를 같이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았으면 좋겠죠. 한국에서 그런 곳이 있다면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시. 인터라켄의 하늘을 만끽한 이들의 부러움. 아, 저도 정말 부럽네요. 상상만으로도 황홀해지는 행복한 순간. 물론 이곳 스위스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인터라켄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국내에도 패러글라이딩과 행글라이딩을 즐길 곳은 많이 있습니다. 취미로 활동하는 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중엔 특별한 가족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부인, 본인은 물론 아들, 사위, 며느리 또 사돈까지 비행을 시켰다네요. 와, 이런 가족 정말 진짜 나도 처음 보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며느리 엄마 그러니까 친정 안사돈도 가려갖고 페로를 띄웠죠. 날렸지. 그리고 사돈 처녀도 페로를 할아버지 할머니 타셨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여든 되시고 하는데 89일 때 내가 할래위를 내가 가르쳐갖고 뜨는 것만 가르쳐줬어요. 맨 처음에 대학교 다닐 적에. 근데 테러가 딱 떴는데 내리는데 무전이 아빠 어떻게 내리는 거야? 아빠 내리는 걸 안 가르쳐줬지. 그러고도 남겼죠, 아까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래갖고 우리 가족 중에서 세계 챔피언이 나오는 게 내 꿈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별난 비행 가족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경기도 포천시. 이곳에 비행 가족의 대장, 할아버지 최수덕 씨의 농장과 집이 있습니다. 최수덕 씨는 벌써 30년 이상 이곳에서 젖소를 키우고 있는데요. 시 너무 많고 목장이 굴러가기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무 많이 아팠는데 그게 이제 그 공황장애를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너무 구석만 들어가고 막 처박히고 집사람 그러니까 그 치마꼬리 붙잡고 다 쫓아다니고 너무 무서워서 이런다. 혼자 있는 게 무섭고. 하여튼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한 1년 정도, 1년 반? 또 그렇게 알았어요.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우연히 접한 행글라이딩을 시작하면서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최수덕 씨. 이른 새벽부터 온 가족을 모아놓고 또 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이에요. 빨리 뛰어야지 양력이 생겨서 블레드가 싹 올라가. 비행해 가는 거 얘기한 거예요. 안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안전이 최고야. 아까랑 표정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들떠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 글라이더 얘기만 하면 굉장히 들떠있어요. 행글라이더 이야기만으로도 행복해진다는 최수덕 씨. 아들, 며느리에 딸 내외까지 대동하고 먼 길을 갈 요량인데요. 한참을 달려 이들이 도착한 곳은요. 하동에 있는 형제봉 이륙장입니다. 역시 비행을 위해 5시간이나 달려왔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비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행클럽 동호회원들입니다. 도착할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죠. 여기 오면은 기분 좋고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 조금 늦게 도착한 최수덕 씨도 서둘러 행글라이더를 펼치는데요. 전문가의 솜씨가 느껴지는데요. 얘가 나를 살고선 올라가는구나. 꼼꼼히 잘해야지. 이상 있는 데는 없나. 고맙네. 아들과 사위도 설레긴 마찬가지. 조금이라도 빨리 날기 위해 온 가족이 준비를 서두릅니다. 사실 아내 순옥 씨는 허리에 쇠로 된 핀을 6개나 이식한 디스크 환자였지만 패러글라이딩의 짜릿함을 포기할 순 없었다고 하네요. 무조건 하늘에 올라가면 비행기도 타보고 다 뭐 놀이기구도 타봤지만 이건 내가 내 자유대로 하는 거니까 내 의지대로 하는 거니까 또 아니 그리고 또 자연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 그 뭐라 그래 우리 같은 클럽에 저기 저 아시아나항공 기장도 있고 대한항공 기장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미국 갔다 와서 유럽 갔다 와서 밤새고 와서 졸면서 여기 와요. 와갖고 비행을 해. 이거 뭐하러 왔냐 그러면 이거는 스포츠고 그거는 일이고 그거는 재미없고 이건 너무 재밌고 네, 그리고 와서 타요. 한번 타보세요. 네. 한번 타봐야지 얼만큼 좋은지 알지. 나 이거 60에 가까운 아내를 꼼꼼하게 챙겨주는 수덕 씨. 와, 너무 자상한데요?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금실 좋은 부부의 비결 역시 함께하는 비행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 순옥 씨의 날개가 펼쳐지고 하늘 높이 기상하는데요. 아내의 비행을 지켜보는 수덕 씨. 평생을 함께해준 고마운 동반자의 모습에서 정말 눈을 떼지를 못하네요. 수덕 씨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의 이륙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하게 된 것은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수덕 씨의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막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설득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진짜 같이 왔어요. 어떻게 하다가 왔는데 근데 여기서도 그때 처음 따라왔을 때 좀 아니야 따라만 가고 안 탈 거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이거 한번 장비라도 한번 채워보래요. 그래서 또 채워봤어요. 체험만 하고 안 탈 거야. 근데 한번 뛰어보래요. 그래서 탔어요. 근데 막 타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가족들이 모두 이륙한 뒤에야 수덕 씨도 드디어 비행을 준비합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네. 어떤 점이 멋있어요? 저 비행기가 멋져요. 애들 크면 가르치고 싶어. 네. 아니 정말로. 그리고요. 가르치고 나도 싶어. 행글라이더 타고 싶어.
너는 아직 어려웠어. 아야! 검은 타. 드디어 수덕 씨의 행글라이더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네요. 와, 할아버지 정말 존경스럽고 멋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는 바로 이 순간, 수덕 씨는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젊은 청춘으로 되돌아갑니다.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두 번,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묵은 때, 그러니까는 그 응어리, 그런 게 싹 풀어져. 그럼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돼. 그게 에너지가 되고. 그게 난 국가가 더 많이 발전한다고 생각해. 최수덕 씨,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비행하세요. 직접 하늘을 나는 것이 아직도 조금 두렵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늘을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모형 항공기입니다. 매주 이곳엔 많은 동호회원들이 모여서 모형 항공기를 연습한다고 하는데요. 그 속엔 이 사람, 이동희 씨가 있습니다. 모형 항공기 고개 비행 국가대표이자 현재는 국내 대형 항공사에서 모형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국가대표 파일럿의 비행 실력을 한번 볼까요?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아찔한 고개 비행이 이어지는데요. 와, 정말 비행기라면 어지럽겠어요. 모형 항공기 자체가 굉장히 그 항공 산업의 초석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설계가 나오면 축소 항공기부터 먼저 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형 항공기 정도의 사이즈로 먼저 에어로다이나믹 퍼포먼스나 기동성, 그다음에 항공 역학에 위배되지 않게 제대로 설계가 됐는가를 많이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모형 항공기 자체가 전체 그 항공에 큰 그 보탬이 되고 초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나중에 아저씨처럼 국가대표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추운 날 집에 있고 싶지 않아? 굳이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많이 하면은 나중에 더 쉬워지고 또 재밌으니까 바람 불어도 하고 싶어요. 전투기 조종사를 꿈꾸는 세찬이의 첫 단독 비행. 바람이 제법 많이 부는 날인데도 안정적으로 날고 있는 것 같죠? 착륙을 준비하던 그때 세찬이의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처음으로 세찬이 비행기 박살났네. 기분이 어때, 세찬아? 기분이 어때? 속상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착륙을 지금 처음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바람이 부니까 랜딩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부서진 것 같아요. 산산이 부서진 세찬이의 비행기. 그날 오후 인근의 모형 항공기 매장을 찾았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최근 모형 항공기 동호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매장들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세찬이는 새 비행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모형 항공기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집중도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러다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은 취미 갖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최근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이거는 저는 무조건 권해드리고 싶어요. 비행기는 부서졌어도 어른들의 든든한 지원과 따뜻한 시선이 있는 한 세찬이의 꿈은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네요. 이 비행기는 제가 첫 번째로 날린 비행기여서 판도라 1세라고 써놓고요. 이 비행기는 이제 두 번째로 날릴 비행기라서 판도라 2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미래의 조종사를 위하여 화이팅!
미래의 조종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에는 일찍부터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학생들이 소중히 끌고 나오는 이 비행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운용이 가능한 글라이더라고 합니다. 무동력 항공기를 의미하는 글라이더. 엔진이나 동력 장치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런데 엔진이 없이 이렇게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나요? 글라이더는 엔진이 없는 대신에 속도로 위치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를 높여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축적한 상태에서 그 에너지를 죽여가면서 착륙을 합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글라이더는 단 3대. 그중에 2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활공회 학생들이 국내에서 무동력 글라이더를 탈 수 있는 유일한 동호회, 그리고 박창옥 교관이 유일한 글라이더 교관인 셈입니다. 글라이더 양쪽에 견인 로프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로프의 반대쪽을 앞서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연결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글라이더 토크 준비 끝. 웨더 준비 끝. 졸표. 과연 이 차량으로 글라이더를 하늘 높이 날게 할 수 있을까요? 걱정되는데요. 차량에 연결된 로프에 끌려서 글라이더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우와! 정말 날았어요. 그리고 글라이더는 연결된 로프를 분리하고 바람을 타고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로프 브레이크가 안 나게. 로프 브레이크 안 나게 속도를 속도 차이가 그 변동이 심하지 않게 조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5분여의 짧은 비행. 하지만 그마저도 기다리는 학생들에겐 길고 긴 시간입니다. 상황이 좋은 해외에서라면 비행기로 글라이더를 견인해서 2000m 이상도 올라갈 수 있지만요. 활주로가 짧은 이곳에서는 500m가 고작이래요. 사실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는 날조차 1년에 고작 10번 내외라고 합니다. 육군 항공대대의 훈련과 항공대학교의 수업이 없는 주말. 그것도 현직 파일럿인 교관의 스케줄이 가능한 날에야 모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마저도 눈이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비행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네요. 활동 자체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어떨 때는 한 2-3달에 한 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뭘 하든지 간에 와서 재미를 느끼면서 뭔가 발전이 있다는 걸 느껴야 사람이 또 흥미도 갖고 활동도 그냥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왔다가도 떠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활공의 동호회는 항공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겠죠. 5분의 비행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글라이더를 밀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직접 손으로 이거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힘들죠, 근데. 타려면 어쩔 수 없죠. 네, 타려면 어쩔 수 없죠. 탈 때 그래도 그 보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쵸. 저만 탈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타야 되니까. 보통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보통 많을 때는 20번 넘게 밀 때도 있어요. 그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요? 밀고 있을 때? 밀고 있을 때? 빨리 내 차례 왔으면. 조종사를 꿈꾸는 규현이는 친구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글라이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습 허가증을 받은 이후 오늘이 첫 비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몇 번이나 이 자리에 앉아봤지만 왠지 오늘은 좀 더 특별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규현 씨, 지금 기분 어때요? 기분은 진짜 좋죠. 위에 올라가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밑에 있잖아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조정도 하나요, 지금요? 규현 학생이? 지금 연습 허가증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죠. 요리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드디어 규현이의 첫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활공의 회원들의 바람과 규현이의 꿈을 싣고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연습 비행 시간은 총 15시간. 한 번에 5분 남짓한 비행 시간을 고려하면 어쩌면 규현이는 자격증을 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꿈을 향해 한 발 더, 한 발 더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지금 이 순간은 세상 무엇보다도 행복한 시간이지 않을까요? 규현 학생, 화이팅! 저도 응원할게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에 비해서 유럽의 상황은 훨씬 유리한데요. 유럽에서 항공 레저 스포츠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독일의 한 비행장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활주로와 항공기들, 활주로 하나를 두고 어렵게 연습해야 하는 우리랑은 한눈에도 큰 차이가 있죠? 경납고를 한번 볼까요? 개인용 경비행기가 우리에 비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 개인의 항공기를 보관하고 걸어들이는 비용만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수십여 개의 항공기를 더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필요한 때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는 특별한 장치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Diese Art Hangar ist eine der moderneren Formen. Wir haben also keine Sammelhallen mehr, in denen die Flugzeuge in mehreren Schichten eingeräumt werden, sondern hier handelt es sich um einen Drehteller und jedes einzelne Flugzeug kann nach vorne gedreht werden, elektrisch, und dann ausgeräumt werden, ohne dass die anderen Flugzeuge aus der Halle rausgeräumt werden. Ein weiterer Vorteil ist der geringe Flächenverbrauch vor der Halle. Wenn Sie also einen Flugplatz haben, der wenig Flächen noch anzubieten hat, dann ist so ein Flugzeughangar ein großer Vorteil, die moderne Art. 이곳에서는 글라이더와 레저를 위한 초경량 항공기 외에도 관광을 위해서 혹은 도시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도 경비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비행장이 만들어진 것도 100년이 훌쩍 넘었대요. 이쯤이면 독일의 항공 레저, 특히나 경비행기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고교 졸업반하는 루시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Den Punkt zur Landung besser zu finden. Kann man dann hier noch die Trimmung? Nochmal runter. Also ich denke, dass ich jetzt meinen Schein erstmal erfolgreich abschließen werde und danach freizeitmäßig weiterfliegen, also als Hobby am Wochenende neben der Schule, weil ich jetzt auch demnächst die Schule abschließen werde, muss ich halt gucken, wie es mit der Zeit passt, aber ich denke, es wird für mich eher... 물론 루시처럼 어린 학생들만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꿈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충분한 인프라가 바탕이 되어 있기에 더 많은 이들이 하늘을 향한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Infrastruktur in Deutschland ist natürlich dadurch, dass in Deutschland viele Einwohner auf einer relativ kleinen Fläche leben, haben wir auch im Gegensatz zu USA oder Kanada viele Flugplätze. Das heißt, man ist vielleicht höchstens eine Viertelstunde in der Luft, dann kommt schon der nächste Flugplatz. Ja? Und davon haben wir sehr viele in Deutschland, ich weiß nicht genau. Und dazu kommen dann noch die Verkehrsflughäfen und die internationalen Verkehrsflughäfen. 꿈을 향한 도전. 그 중에는 60이 넘은 은발의 예비 파일럿도 있습니다. Bin also, wie viele hier auch wissen, mit sehr viel Herzblut dabei und würde es gerne noch ausweiten.
obwohl es eigentlich, wie mein Verstand mir sagt, unsinnig ist. Also habe ich jetzt mir so einen eigenen Rahmen. In diesem Rahmen möchte ich mich bewegen, das heißt, ich fliege viel mit meiner Familie, ich fliege mit Fluggästen und werde es dabei belassen müssen. Was noch so ein Traum von mir wäre, Fliegen im Ausland. Ärzte fliegen, Materialien fliegen, Touristen fliegen. Ich könnte mir das gut vorstellen in Kanada, in Afrika oder sonst wo. Also wenn Sie mir da den entscheidenden Tipp geben könnten, bin ich sofort dabei. 그날 오후 백예너 씨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을 방문해봤습니다. 아늑하게 꾸며진 집이 어쩐지 주인인 백예너 씨를 닮은 것 같은데요.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백예너 씨. 그가 취재진을 집으로 초대한 이유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뮤직비디오인데요. Pamela Info, Delta, Echo, Tango, Tango, Romeo, schönen guten Tag. Guten Tag, Delta, Echo, Tango, Romeo, Pamela Info. 뒤늦게 시작한 자신의 취미를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직접 촬영해 편집까지 했다고 하네요. Ich hole schon mal die Leiter. Es ist viel zu viel Wind. Ja? Der Ton wird ausgetauscht. Und jetzt kommt aber gleich Gangnam Style. Gangnam Style auch. Gangnam So, Style. jetzt gleich. 자, 그럼 백예너 씨의 강남 스타일 한번 감상해 볼까요? Lukas, wie viel Flugbenzin ist noch im Tank? 40 Liter Lara die Meer. Lukas, wie viel Öl haben wir? 7 Quart Lara die Meer. Das tatsächlich beruflich machen. Es gibt auch, glaube ich, sowas wie Videodesign ja? Oder Videokunst. Ne? Die schütteln das aus dem Arm. Ja? Die sagen so, was willst du haben? Ich soll da ein bisschen Effekte einbauen. Was hältst du denn davon? Gefällt dir das? genau. Ne? Ja. Und dann machen die das. Ne? Ich sehe sowas im Fernsehen und denke, das hat mir gut gefallen. Müsste ich eigentlich auch können. Und dann fange ich an, wie komme ich dahin? Ich habe doch den Effekt und dann bastel ich so lange und sitze dann zum Beispiel an diesem Gangnam Style, da sitze ich dann mindestens eine ganze Woche dran, ne? Bis ich das fertig habe. Das hat der, das beruflich macht, hat das eine halbe Stunde. Ne? 은퇴 후 경비행기를 시작하고 삶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고 말하는 백예너 씨.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은 물론이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Also wenn ich jetzt sagen würde, die Fliegerei bedeutet mir alles, dann ist das vielleicht ein wenig zu hoch gegriffen. Aber zumindest bedeutet mir die Fliegerei sehr, sehr viel. Und jetzt, seit ich mich im Ruhestand befinde, habe ich auch die Zeit, das umzusetzen. Natürlich ist die Zeit das eine, das Geld ist das andere, aber Gott sei Dank ist es so, dass ich viele Menschen um mich herum habe, die sehr gerne mit mir fliegen und sich dann natürlich auch finanziell daran beteiligen. Und ich kann nur sagen, auch gerichtet an die Zuschauer in Südkorea, es ist einfach ein wunderschönes Gefühl. Bloß, ich weiß auch, man darf niemanden versuchen zu vergewaltigen. Aber meine Empfehlung würde lauten, sich einfach mal darauf einlassen und die Erfahrung selbst machen. Es ist traumhaft schön. 백예너 씨처럼 비행에 푹 빠진 이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비행장인데요. 하천변의 공터를 이용해 비행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활주로조차 갖추지 못한 작은 비행장이지만 이곳에 있는 경비행기만도 10여 대. 매주 주말이면 수많은 동호회원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국내에는 경비행장에 대한 관련 법규조차 없는 상황. 모든 것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항이 이제 관제탑하고 같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트랙터가 옆에 같이 견인돼 있는. 예, 이제 여름에 침수되고 했을 때는 트랙터로 이렇게 이제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끌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견인을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에는 이제 고정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고 또 이렇게 물이 침수가 됐을 때는 우리 경량 항공기도 대피를 해야 되고 그런 이제 관제 사무실 이런 것들도 다 이동을 해야 되죠. 침수가 안 되도록. 국내 대부분의 경비행장이 이곳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짧은 활주로 길이도 문제지만요. 그나마도 제대로 된 아스팔트 활주로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17년까지 각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협업을 통해서 이제 그 이착륙장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또 지자체하고 같이 그 이착륙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비행장 한켠에 위치한 류재문 씨의 작업실. 이곳에선 놀랍게도 경비행기가 조립되고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부품을 직접 조립한다는 그. 사실 이 비행장에 있는 10여 개의 경비행기가 모두 이렇게 그의 손을 거쳐서 태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 있는 비행기를 이제 많은 부분을 좀 국산화시키고 또 향후 전기 비행기를 좀 개발하는데 좀 신경을 쓴다면 앞으로 전기 비행기 정도는 이제 개발해서 완성이 되면 좀 이제 수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꿈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를 좋아했다는 류재민 씨. 대기업의 안정적인 직장도 그의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지금도 저는 이제 자녀들한테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왜? 제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힘든 거하고 행복한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힘은 들지만 한 순간순간에 내가 이렇게 배워가고 공부하고 조금 해나가는 과정 자체를 뒤돌아보고 하면 너무 잘했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늘을 나는 순간에 행복한 기분. 재문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직접 정비까지 배우는 열성적인 회원들. 그 속에 신입 회원 박흥식 씨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승 하강했나요? 그랬죠. 흥식 씨는 오늘로 4번째 비행장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눈 있을 때 봐야 되는데 이제 돈 쌓였을 때 한번 봐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지금 뿌여서. 네. 비행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요? 네. 이제 한 4시간째인가? 4시간째요? 그 느낌을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2차원이잖아요. 평면에 살아가는데, 비행기는 3차원이거든요. 그 느낌을 2차원으로 설명하기 어렵죠. 예. 비행 생각에 벌써부터 즐거워지나 본데요. 공호산. 어제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회원들의 비행기가 하늘로 비상합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는 구미의 들판. 하늘로 날아오른 이들의 눈에는 그 무엇보다도 멋진 풍경이겠죠? 제 눈엔 여전히 꿈을 펼치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 하늘을 날고 있는 그들의 비행기가 그래서 더 멋있게 보이네요. 직접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없다 하는 그 아쉬움이 남을 뿐입니다. 어릴 때 꿈은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이 하늘을 나는 꿈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죠? 경비행기도 일정을 거쳐입니다. 렌즈도 거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데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위에 찾아보면 그 꿈,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빠라고 하긴 좀 죄송하고 멋진 삼촌들 오늘도 즐겁고 안전하게 비행하세요. 항공 레저 스포츠가 단순히 개인의 꿈을 위한 도구만은 아닙니다. 일본 사가현에서는 그것을 이용해 관광 자원으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매년 가을이면 전 세계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됩니다. 바로 열기구 축제 때문입니다.
1980년에 시작해 올해로 34번째를 맞는 사가 열기구 축제. 처음부터 지금처럼 큰 규모는 아니었대요. そういう方たちが天城で小さな本当にローカルの大会を始めて、で佐賀平野はもっと広くて高く飛べるという、そういうこともあって、じゃあ佐賀でやろうかということで、佐賀に場所を移して行ってきたというのが佐賀でのバルーンフェスタの、スタートです。 별다른 관광지가 없는 사가연이지만 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은 엄청난 관람객이 모이는 만큼 수많은 지역민들이 축제장에서 음식이나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분명히 이 지역의 경제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네요. だいたい1回の大会で80から90万人のお客様が来てくれて、いろんなお土産とかも買っていってくださってるし、経済効果はすごいあると思います。まずはこの交通機関を利用してくれるだけでも1人400円は絶対使えますよね。でお土産でだいたいアンケートを取ると、1人多い人で5000円、少ない人でもだいたい5000円ぐらいから、多い人だともう何万円っていうお土産とかを、いろんなねこういうバルーングッズとかもあるから、そういうのを買っていってくれてる。 대회는 매일 오전과 오후 2번씩 열리게 되는데요. 프로급 대회와 아마추어 대회, 그리고 재미있는 기구를 가지고 참가하는 스페셜 팀으로 나눠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오후 대회를 앞둔 브리핑 자리인데요. 이곳에서 한국에서 온 학생들의 모습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후 대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회가 끝나고 모두 서둘러 기구를 펼치기 위해서 자리로 돌아가는데요. 그 시간 우리 선수들도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국 청소년 연맹을 통해 사가 열기구 축제에 참가한 아이들, 아마추어급 대회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왜 한국에선 만나지 못했을까요? 한국에 대회가 거의 없습니다. 좀 한국의 대회가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정기적으로 있으면은 이런 지금 뭐 배우고 있지만은 열기구 동호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텐데 거의 알 기회가 없고, 또 대회를 접해볼 수 있는 거는 해외를 나가야지만이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많이 아쉽죠. 커다란 풍선 안에 더운 공기를 채워서 온도차를 이용해 비행하는 열기구. 여기저기에서 색색의 열기구들이 조금씩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준비가 끝났는데요. 천천히 하늘로 날아오르네요. 와. 풍선 속에 더운 공기를 더 넣거나 아니면 빼내는 간단한 원리지만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선 복잡한 자연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대요. 이동 경로 얼마나 바람이 고도별로 틀려요. 그 바람을 찾아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바람이 있으면 거기서 수평 비행을 하면서 그 바람을 타고 가는 거죠. 아이들의 꿈처럼 부풀어오른 열기구. 색색의 기구들이 두둥실 떠올라서 사가의 하늘을 물들입니다. 푸른 하늘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 정말 동화 속 세상 같아요. (5일간의) 대회가 끝나고 축제의 마지막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기의 열기구에 일제히 불을 밝히는 나이트 글로우 쇼가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대회 준비로 바빴던 우리 아이들, 이 순간만큼은 마음껏 축제를 만끽하는데요.
정말 마냥 즐거운 모습이네요. 눈을 떼지를 못하네요. 이런 열기호 대회를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대회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번엔 아이들 너무나도 큰 경험을 했고 아이들 한결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많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고요. 머지않은 그날엔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이들이 하늘로 날아오를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하늘을 향한 꿈. 어쩌면 인간의 본능 속 누구에게나 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의 짜릿함. 푸른 하늘을 가르는 시간의 감동을 위해 오늘도 비상하는 이들. 그 푸르른 열정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은 청춘입니다.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